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보호법이라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부분들도 거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중개보수료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예시도 설명드리겠지만 워낙 케이스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말고 다른 케이스로 혹시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드릴게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어떤 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일단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 저번에도 첫 번째 시간 묵시적 갱신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건 언제?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가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나 그냥 너 싫어 그냥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갱신을 할 싫다, 계약의 조건 월세 올려달라, 이건 안 하고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야 돈 올려줘 하면은 그거는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도 통지 아니하였어. 그거는 완전히 묵시적인 거죠. 그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똑같죠. 근데 임차인 더 살려면 가만히 있잖아요. 대부분. 안 산다고 나간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첫 번째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개 보수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1항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월세 안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넣었어. 이럴 때는 이런 거는 묵시적 갱신은 할 수가 없다. 왜? 현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6조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항에 할 때는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뭐냐?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통지하는 게 그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계약이 완료된 거로 보는 겁니다.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은. 그러면 완료됐잖아요. 그럼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왜?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개업자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판례에 어떤 나와 있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전세 계약을 완료했어요. 이제 근데 중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2011년 살에서 2013년 계약을 가지고 묵시적 갱신의 상태에서 물건을 의뢰한 거예요. 기존 세입자가. 근데 나가려 했더니 임대인은 계약 만기를, 임차인은 만기를 주장하고 해야 되고, 임대인은 아니다 중간에 나간 거니까 임대인이 내야 된다는데, 이 경우 수수는 누가 내야 되냐?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중개 의뢰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원칙.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그 통지 받는 날부터 나 계약 해지하겠다.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게 잘못됐지만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뜻이 뭐냐? 계약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이걸 인지를 하시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다음에 예시를 볼 때 이런 내용을 확실히 나옵니다. 그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또 생겨요. 나머지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으면 정지식으로 시켜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냥 2년 동안 더 사는 거예요. 임차인은 땡큐죠. 2년 보증금 안 눌렀으니까
이게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수를 청구해야 된다.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중개업자는 청구하는 거죠. 나가는 임차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내야 되는 게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쉬운 것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A는 전세 2년 계약을 했어요. 1년 살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 갱신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어요. 계약서상 계약을 의무 위반이 된 거죠. 왜? 2년 계약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계약서상 다 살지 못하겠기 때문에 계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도 현 임차인이 맞춰야 되고 중개보수로도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사정상 나가는 거니까. 그걸 또 임대인한테 부담한다는 이거는 뭐 임차인이 왕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A는 전세 2년 계약 똑같은 걸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쉽게. 만기 3개월 전 나간다고 임대인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6개월에 이 2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잖아요. A 임차인 착하네? 3개월 통보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2달 전이나 1달 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서로 날짜를 조율하면 되는 건데 임차인은 계획상은 좀 늦게 나가려고 했는데 새로 들어온 분이 꼭 이 날짜에 들어오겠대. 근데 그때 집을 알아봤더니 괜찮은 집이 있어. 그래서 계약을 했네. 근데 나가려고 했더니 임대인은 너 만기 전이니까 중개사 네가 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이 접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올 때는 확실히 문자나 카톡으로 녹음도 가능합니다. 녹음은 누구까지 가능하냐? 당사자. 당사자는 그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한테 확답을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임대인 내겠다는 그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인 그거 갖고 뭐라 말을 안 해요.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문자나 카톡 꼭 증거를 남겨놓으셔라. 이 돈이 때문에 사람은 나쁘진 않아요. 사람 간데 돈 때문에 사람이 나쁜 놈을 만들거든요. 나쁜 놈, 착한 놈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문자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3-4달 뒤에 나가기로 했는데 새로 들어온 분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는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임대인도 똑같아요. 임대인 입장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이유가 걸립니다. 우리가 1년에 큰 행사가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설날하고 추석은 양력으로 할까요? 음력으로 할까요? 음력으로 하죠. 내가 계약을 예를 들어서 이번 년 추석이 9월달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작년 9월 말에 계약을 했어. 재작년 9월 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전세로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그쵸? 법은 있지만 법보다 중요한 건 서로 협의인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누가 하냐? 중개업자가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중개업자는 간혹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세입자 중간에 나가는 거지만 중개보수료는 상황을 알아야 될 거예요. 중개보수료는 임대인 내셔야 됩니다. 내가 왜 내? 그냥 만기 때 주려면은 알겠어요.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 못 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중개수로 갖고 뭐라고 하면 정말 그건 나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따 내 케이스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자나 카톡으로 꼭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부지기수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쓸 때 그 내용을 넣어버려요. 2개월 전까지는 그냥 만기로 본다 넣어버립니다. 왜? 중간에 남겨오는 건 서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세입자 구하기 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사항이 없으면 꼭 문자나 카톡 아니면 녹음이라도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갈 때 분쟁 없이 나갑니다. 자, A는 전세 2년 계약을 했어요. 만기 2달, 그러니까 12월 10일 이후 지나면 2달 전까지잖아요. 그전에는 한 달 전까지고 서로 통보 안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중간에 나간다고 임차인이 통보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밑에 부분 똑같았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게 취해야 되냐? 제가 그 전에 묵시적 갱신할 때도 설명드렸고 오늘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이 피해 안 보는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연장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서 다시 쓰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면 새로운 계약이에요. 중간에 나가려면 임차인이 빼고 나가고 중개보수로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안 써주는 경우 있잖아요. 내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요. 임대인도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연장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임차인이 그걸 안 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땡큐잖아요. 무시하게 개인으로 돈을 안 올렸기 때문에 계약 해달라면 다 써줍니다. 진짜 악의적 진짜 간혹 그렇게 튀는 사람들 말고는 다 해줘요. 그래서 꼭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임대인한테 묵시적으로 갱신할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나중에 본인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걸 알고도 그냥 안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나중에 뭐 그런 경우, 우리 임차인이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가면서 다 자기가 냈어. 간혹 가다 걸립니다. 간혹 케이스가 나와요. 이 보증금이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할 때,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이렇게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도 않고, 그때 막 스마트폰 이렇게 나온 적도 없어요. 그 전입니다. 처음 나왔던 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PC밖에 없죠. 이제 제가 처음 그 부동산 일할 때 방배동에 일했는데 전세가 비싸잖아요. 그때가 전세가 제일 큰 평수인데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세입자가 더 살겠대요.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올려주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좋은 임대인이죠. 근데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네요. 이런 부분 몰랐어요. 우리 사수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창이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3개월 뒤에 빼달라고. 중개수로 자기 안 내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임대인 저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솔직히 임대인이 착해서 저희한테 말을 안 했지만 저희도 그걸 몰랐거든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한 번 경험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0.9%잖아요. 그러니까 한 0.6% 7% 받더라도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임차인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려면 임차인이 빼고 나가야 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2014년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2016년 전세계약이 만료돼 갱신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샀는데 2018년 9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또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매매 당시 이제 뭐 올리지도 않고 그냥 살게 해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을 올리지 않았다. 자, 뜻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조입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 뜻이 묵시적 갱신인 거예요.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묵시적 갱신인 겁니다. 올렸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잖아요. 2020년 2월 20일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묵시적 갱신, 즉 임대차 계약을 종료로 원인으로 퇴거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할 경우 중개보수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돌렸지만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한 거죠. 그냥 올리지도 않고 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아마 여기 제가 지식인에서 봤던 거는 부동산에서 이 얘기를 안 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거 얘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얘기해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 통상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할 의무는 없어요. 그건 임대인이 알아야 되는 계약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로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판례 아까 위에 앞에 나와 있죠. 계약 종료가 됐잖아요. 3개월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쵸? 보니까 워낙 오래 똘똘하니까 이 중개 수수료 때문에 보수료인데 이거 엄청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설명드린 거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다른 케이스면은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A는 전세 계약 2년을 했다. 계속 똑같은 걸로 하면서 쉽게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만기 2달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촉구를 통보받고 사용했어요. 계약갱신 촉구를.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3개월 이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의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중개보수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이건 임차인한테 너무 유리한 규정이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솔직히 건의를 해주고 싶은 분은 이건 너무 임차인한테, 임대인한테 불리한 조항이라, 혹시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냥 중간에 막 혹시 나간다고, 만기돼서 나가는 건 상관없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은 반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내 보증금하고 똑같은 금액.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반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자, A는 3억으로 전세 2년 계약을 했어요. 중간에 나갈 경우 당연히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야 되겠죠? 근데 현 보증금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10일 전에는 임대인이 맘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뀐 걸로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억 1,500이 되겠죠. 1,500원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그전에는 뭐 5천만 원께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중개수수료는 3억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관례상. 근데 이걸 또 욕심을 내가지고 임대인이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안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 10명으로 치잖아요. 한 70%는 안 주려고 해요. 최소. 주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안 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3억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받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부분까지만, 왜냐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했는데 임대인이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건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개업자 그럴 때 약자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진짜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갖고 그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만은 그럴 때는 그냥 임차인 것만 받습니다. 높은 거는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꼭 나중에 본인이 이제 올리는 금액은 이제 없어졌어요. 12월 10일부터 5% 이상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람 기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 꼭 알고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후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재계약이 없었던 거예요. 재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서를 쓴 게 아니에요. 계약 갱신 후 2년이 안 돼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가야 한다며 중개보수로도 본인이 부담하고 여긴 없지만 임차인도 알아서 구하겠다. 그래서 전세 계약도 내려준 거예요. 빨리 사정이 있으니까. 착한 임대인이었던 거죠. 그 잘 나갈 수 있게 수리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사 나가기 며칠 전 임대인한테 스스로 못 주겠다. 임차인이 주장한다. 임차인이. 이유는 임대인이 중개수로 내는 그 묵시적 갱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건 뭐다?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게 간혹 벌어집니다. 봤을까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임대인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남겨놓으셨냐? 안 남겨놨다. 사모님 이거, 사장님 이거 민사로 가는 적밖에 없습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 더러워서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입장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다? 밑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두라. 아니면 요즘 핸드폰 자동 녹음 되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 삼성 거는. 그걸 하시세요.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 없어도 돼요. 자, 묵시적 갱신 이거는 임대인이 풀려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중개수를 부담하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중개수를 부담한다. 그럼 계약 중인 겁니다. 계약 중 중간에 나갈 경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이내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계약 중은 상관없는데 약정은 그거예요. 근데 묵시적 갱신은 약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간에 나가서 3개월 뒤에 나갔으면 만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임대는 임차인은 항상 말씀드려요. 문자나 증거를 남겨놔라.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현업에서 증거 없으면 이사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 중에서 진짜 더러워서 그냥 내보낸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임대에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임차인도 아까 말씀드린 피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증거
주의잖아요. 거기 법원에 가면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로 거주 중이에요.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고 임대인을 통보했어요. 8월 말에 나가야 되는데 5월 말에 통보를 했죠. 아까 나왔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도 새로 들어온 분과 날짜를 맞춰서 7월 말이나 뭐 6월 말에 나가게 되었어요. 3개월 전에 이사를 나가는 거 상황이라 중개부수는 어떻게 되냐? 계약서 이것도 있고 또 두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 3개월 전에 이사 나가는 상황이라 어떻게 되냐? 이게 있습니다. 봐봐. 아까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6조 2 항을 보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3개월 지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3개월 전에 완료돼서 나가야 되지만 그럼 임대한테 통보를 하세요. 중개수로 사장님께서 내실 거냐? 아니다. 너 그럼 만기 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서로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날짜는 유보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임차 입장에서 좀 양심에 꺼리칙한 게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채고 나가세요. 왜?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계약일 때는 당연히 중간에 나갈 때는 임차인이 내야 됩니다. 임차인이 법이 정한 권리를 지키며 행사한 경우는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어떤 거?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법인 권리인 것. 계약이 완료되고 나가서는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통보였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입질이 정해진 거죠. 이럴 땐 솔직히 이상한 거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임대인이 따져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계약 전 이걸 확실히 내가 이제 나가려면 그때 나가겠다고 이제 중개업자한테 얘기할 겁니까? 공인중개사한테. 그래서 계약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중개업소한테 얘기하던가 아니면 임대한테 전화를 하세요. 나 묵시적 갱신으로 나가는데 3개월 전에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과 사정이 있어서 나 중간에 나는 거지만 중개수를 누가 내는지 꼭 물어봐달라. 임대인이 낸다고 하면은 계약하시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계약 맞지 말고 그냥 3개월 지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딱 3개월 지나서. 그러면은 됩니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날짜에만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추석 있고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개수료를 임대인이 냅니다. 그래서 이 드럼꼴을 안 보려면 어떻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 중개수를 부담한다.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는 연장계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새로운 계약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계약된 경우로서 이거는 임차인이 중개수를 부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제가 통틀어서 설명드린 거지만 여기 계약서 특이하게 계약기간 만료 전 연장계약 포함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를 부담하는 경우는 자 연장계약은 뭐냐입니까? 이거는 그냥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당연히 임차인이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입니다. 계약기간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던가 연장계약은 연장계약이라는 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뜻이에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 중개수를 부담하는 거냐? 여기 밑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연장계약이 아니죠. 그냥 묵시적 갱신이죠. 그래서 특이합성을 쓰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했잖아요. 중간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를 하시겠나요? 이렇게 내용을 특약을 넣더라도 임차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묵시적 갱신이 했잖아요. 중간에 나가는 거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연장계약 쓰고 다시 쓰더라도 그럴 때는 임차인이 내야 돼요. 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들어갈 때는 계약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하는 이상한 거기 때문에 중개수를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까 말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3개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중개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중개수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냥 묵시적 갱신이다. 그럼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무조건 작성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걸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런 거 들으면 진짜 주구절절합니다. 진짜 내용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중간에 나가는 건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돼요. 계약 위반이니까. 만기인데 딱 아까 말씀드린 한 달, 2달 남았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둬야 됩니다. 임대인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 묵시적 갱신으로 해가지고 임차인 낸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히 증거로 남아야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것만 지키면 전혀 문제 생길 게 없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은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연장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개수를 안 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중간에 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중간에 나갈 경우 임대인 부담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까지 현재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4가지만 알면은 중개수료 부분에 대해 보수에 대해서 헷갈릴 게 없습니다. 나 그냥 얘를 위해서 그냥 올려주지 않고 했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세요. 그래야지 본인한테 피해 안 옵니다. 요렇게만 심플하게만 알고 있으면은 전혀 이런 데도 피해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넓어요. 이상할 때는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게 현명한 대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개 보수료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렸던 부분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